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제가 제발 부탁이니까 노멀팅님 저 스마트폰이 버벅여요. 쿠팡 때문인가요? 제 암호화폐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쿠팡 때문인가요? 노멀팅님 저 저녁에 야식이 땡겨요. 이거 쿠팡 때문인가요? 라고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거기까지 확산은 못한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방송 날짜 기준으로는 12월 2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쿠팡 해킹 사건은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지만 부분 이게 정보가 계속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기사가 돼. 이게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파편적인 정보들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추후에 다른 정보가 있거나 뭐 그런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다면 다시 라이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고 그리고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0일 날 쿠팡 해킹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쿠팡에서 4,500명의 개인정보가 샜다. 2025년 11월 16일 날 쿠팡에 4,500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메일 한 통씩 갑니다. 띠링띠링 하고 그 메일 내용이 뭐냐면 님 정보 다 알고 있음. 님 이름 뭐지? 땡땡땡. 주소 뭐지? 땡땡땡. 최근에 뭐 샀더라? 땡땡땡.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돈 내놔. 요런 메일이 한 통씩 갔다는 거예요. 띠용하겠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 메일 자체가 뭐야?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받고 당연히 쿠팡에 항의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이런 메일이 왔는데 이거 뭐죠? 라고 하니까 쿠팡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문의가 한두 건이면 확인 안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4,500명한테 한 통씩 갔다니까 이거 이상합니다 라고 문의한 것만 해도 아마 몇십 명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숫자가 꽤 되니까 쿠팡에서도 이상함을 눈치채고 확인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얼씨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맞았어요. 그 당시 조사 결과 11월 6일 날 6시 38분 즈음에 쿠팡 고객 계정 정보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11월 18일이었고 그리고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11월 20일 날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의 발단인 거죠. 자, 그럼 어떤 항목들이 유출이 되었는가?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배송지 주소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조금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보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가 아마 큰 힌트가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유출이 되었을까? 그 당시 조사 결과예요. 쿠팡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로그인 사용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을 악용해 접근해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서명된 액세스 토큰, 자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토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이라는 걸 증명에 성공하면 토큰이라는 걸 줘요. 자 쉽게 말하면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세요. 티켓을 발급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티켓을 들고 그 서버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서버에 주문을 할 때마다 이 티켓을 같이 전송을 하면 그 서버는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사용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증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그인한 사람에게만 인증 토큰을 주는 것이고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해커가 여러분들의 인증 토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른 상태에서 로그인 상태를 행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몰라도
로그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확인이 끝나면 인증 토큰을 주는 건데 이 인증 토큰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인증 토큰이 몇 개? 4,536명의 토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들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4,53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해커가 이 4,536명의 토큰을 가지고 있었을까? 미스테리죠. 4,000명이 넘는 고객의 액세스 토큰, 제가 방금 말한 인증 토큰입니다. 어떻게 해커의 손으로 넘어간 건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 인증 토큰이 어떻게 해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까지가 초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의 상황이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쿠팡에서도 자체 조사를 시작합니다. 어디까지가 털렸고 뭐가 문제였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이쿠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정정 보도가 납니다. 쿠팡에서. 여러분들 정정하겠습니다. 4,536명이 아니었어요. 3,370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보고 오탄 줄 알았어요. 이거 10,000개 오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4,500개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요거 빼고 3,370개만 유출이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4,500개까지는 아니었어요. 요런 기사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주말에 처음에 봤을 때 누가 이게 3,370만 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저는 오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들이 3,370만 개예요. 여러분들 이 3,370만 개가 이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왜 오타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사례로 설명드리자면요. 우리나라 총 인구 대략 5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감이 오시죠? SKT 유출 사건 때 몇 건이 털렸냐? 그 당시가 2,300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300건이 털렸다고 해서 굉장히 큰 이슈였죠.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털렸네 뭐니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3,370만 개라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몇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 사이에는 SKT 사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SKT 사건 2,300건 플러스겠죠. 바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게 유출되었던 게 SKT가 하드캐리 해가지고 3,600만 건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출된 건수가 3,600만 건. 이 당시에도 큰 이슈였어요. 왜냐? 작년에 비해서 3배가 폭증했다. 벌써 3배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출된 3,600만 건 현재 쿠팡이 혼자 다 커버하고 있다. 이게 정말 웅장한 숫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300만 개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여러분들 대강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로 보면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은 여기에서 2배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조사해보니까 이번에 더 충격적인 게 발견이 된 거예요. 3,370만 개도 충격적인데 이번에 한 번의 유출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조사를 해보니까 6월 24일부터 해커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무단 접근했다라고 나오죠. 방법은 어떻게 되었나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정보들을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초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인증 토큰을 가져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 부분은. 그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 쿠팡 3,370만 명이 사실은 내부 직원이 유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납니다. 이 전 직원이 인증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데이터 접근 열쇠가 하면서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서명 키다.
인증키다, 뭐 열쇠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기자님들이 이 기사를 이제 옮겨 쓰면서 용어가 자꾸 이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추정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요. 아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서명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확실한 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서명키 같아요. 이 서명키는 바로 무엇이냐면 저희가 아까 로그인을 하고 나면 티켓을 발급받는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티켓에는 어떤 정보가 적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사용자 번호 1번, 이름 노말티, 뭐 티켓 만료 시간 뭐 100, 뭐 티켓 발행 시간 오늘,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티켓 안에는. 자, 그런데 요 티켓을 만약에 제가 받았잖아요. 로그인하고 받았는데 이 티켓을 위조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2번이라고 썼어. 그렇다고 해서 2번 로그인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제가 이 티켓의 입장권 이름을 제가 3번, 4번, 5번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키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 정보와 서명키를 콜라보, 크로스해. 얘와 얘를 콜라보 해가지고 서명 알고리즘을 통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는 무조건 얘와 이 서명키의 콜라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 티켓 끝에다가 넣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얘가 이 티켓이 위조된 건지 위조가 안 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와 이 서명키는 서버가 가지고 있죠. 이 정보와 얘를 크로스, 조합해가지고 얘를 만듭니다. 그 결과가 얘랑 같다. 그러면 얘는 위조가 안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2번으로 바꾸면 이 서명키와 이 정보를 가지고 크로스해서 똑같은 공식을 대입해서 만들어 놨어. 그럼 이게 아니라 다른 글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랑 다르네? 너 지금 위조했구나. 이렇게 식별하는 겁니다. 자, 어렵죠? 어려우면은 우리 이거 티켓이라고 서명키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자, 어렵죠? 자, 우리 도장이라고 합시다. 이해하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위조하지 못하게 도장을 꽝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을 꽝 찍는다. 그런데 이 도장을 회사 한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되느냐? 아까의 미스터리가 여기에서 풀리는 겁니다. 아까의 미스터리가 뭐예요? 4,000명이 넘는 고객의 이 인증 토큰이 어떻게 해커의 손으로 넘어갔는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만든 거지. 여기에 사용자 번호 1번 도장 가지고 있잖아. 쾅 찍어. 자, 그러면 토큰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토큰이 만들어지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 쓰고도 쿠팡 로그인 페이지에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4,000명이 넘는 도장을 만들어. 쾅쾅쾅쾅쾅. 4,000개가 넘는 거 언제 만들어요? 라고 하지만 프로그래밍으로 만들면은 딸깍하면은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다 서버에 보내가지고 개인정보를 추출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가 빼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퇴사 한 직원이 가장 유력하네요. 그쵸? 이 서명키가 문제였던 거니까 퇴사한 직원이 가장 유력해. 그러면 직원만 잡으면 이 사건 종결되잖아요. 오케이, 잡아다가 조사하면 되겠군. 우리가 KT 사건에서 저희가 정말 제가 안타까웠던 게 KT 사건이 중국인 배우로 끝났었죠. 사실 중국인이다. 그럼 끝나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중국에 가서 어떻게 뭐 잡아올 거예요? 뭐 방법이 없죠. 자, 여기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케이. 범인 잡는 건 물 건너갔다 인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 발전적으로. 근데 또 짜증나는 거는 11월 25일 날 쿠팡이 이 11월 25일 날 경찰에 고소를 넣었대요. 신원 불상자라고 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해커가 쿠팡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회원들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 보안을 지금 당장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라는 협박 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금전 요구는 없었대요. 회원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정보 보안 강화해라. 이게 뜬금 나는 화이트 해커 결말이라고 저는 이게 뭐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좀 조롱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대요. 이런 메일을 보냈대요. 그래서 지금 경찰 측에서는 요 정보와 그리고 아까 고객들에게 그 협박 메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발신자 IP 주소를 지금 역추적해서 수사 중이다 라고는 합니다. 물론 뭐 추적을 해서 뭐 하겠냐, 많은 아무튼 추적을 하고 있대요. 뭐 추적을 해서 중국에 가서 잡아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이 쏟아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통신사 해킹 때는 SKT, KT, LGU+, 3분의 1이란 말이야. 확률이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내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쿠팡의 3,370만 건은 솔직히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기들 빼면은 솔직히 계정 다 있지. 없는 사람 솔직히 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킹으로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어제 전 처음 들었어요. 그 작가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이게 쿠팡 사건 때문에 딥페이크 범죄에 활용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런 기사가 있어. 전문가가 말하길 쿠팡 유출 개인정보로 딥페이크 피싱 범죄가 가능하다. 인데 이거 기사 제목만 보면은 딥페이크가 쿠팡 유출 개인정보로 딥페이크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조금 오해입니다. 이거 그 기사를 잘 보면요. 이런 정보와 저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요즘에는 해커들이 딥페이크도 많이 쓰고 그래요 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기자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 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딥페이크는 우리가 이미지나 영상 합성물 범죄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용어로 쓰잖아요. 근데 지금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문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예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자고요. 이 텍스트 데이터로는 딥페이크는 불가능합니다.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쵸? 이 정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물론 SNS로 따면 얼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솔직히 그거는 이메일 주소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스타에 공개되어 있는 거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010-0000-0000부터 쭉 브루트포스 999까지 다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딥페이크가 일어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과장은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화나는 것도 맞고 불안한 것도 맞지만 그러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뇌파 해킹, 정신 해킹까지 갈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을 하고 대응을 좀 해봅시다. 두 번째, 정말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게 쿠팡 포비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카톡 비정상 로그인이 돼.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지금 갑자기 카톡에 뭔가 로그인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쿠팡 때문 아닌가요? 물론 의심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가 더 유출되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 조사가 나오면서 사실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어. 알고 보니까 비밀번호가 털렸대.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 정보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 로그인이 된다. 혹은 스마트폰이 해킹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제가
제발 부탁이니까 노멀팅님, 저 스마트폰이 버벅여요. 쿠팡 때문인가요? 제 암호화폐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쿠팡 때문인가요? 노멀팅님, 저 저녁에 야식이 땡겨요. 이거 쿠팡 때문인가요? 라고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거기까지 확산은 못한다 하는 것도 또 이건데, 통관 고유 부호, 통관 고유 번호라고 하나? 부호라고 하나? 아무튼 요거를 유출이 되었나요? 라는 건데요. 사실 저도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발표, 쿠팡에서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문 내역, 자 요렇게까지입니다. 그쵸? 요렇게까지인데, 통관 고유 부호가 같이 털렸냐 털리지 않았냐,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털렸다면 이거를 교체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용될 여지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털렸냐 안 털렸냐가 이제 가장 중요해지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통관 고유 번호가 3,370만 명의 모든 통관 고유 번호가 다 털렸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 쿠팡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털린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문 내역에 해외 직구가 있었다, 그러면 이 통관 고유 번호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설명들을 듣고 생각해본 시나리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건데, 그 시나리오로 보면은 통관 고유 번호가 아마 해외 직구하신 분들은 털렸을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유출이 되었다면 요거는 재발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럼 2차 범죄 시나리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문 내역,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빅 해킹 이벤트가 일어나면 같이 뒤이어서 따라오는 게 피싱범입니다. 피싱 범죄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거죠. 진짜 쿠팡 소송 참여, 이런 링크가 각종 피싱처럼 문자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뭐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문자가 와. 자, 여러분들 쿠팡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링크가 같이 와.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피싱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름 저는 검증된 사람에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해킹 조사, 뭐 이런 거 있죠. 최근 쿠팡 해킹 사건으로 스마트폰 감염 의심자로 확인이 되어 문자를 드립니다. 지금 아래 링크에서 백신 얼른 설치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악성 앱을 뿌린다거나, 혹은 쿠팡 사칭, 지금 과거 주문 내역을 통해서 이런 주문이 잘못되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링크를 같이 보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링크에 들어가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다라거나, 혹은 현재 쿠팡이 해킹 사건으로 앱을 새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아래 주소에서 앱을 새로 설치해 주세요. 정말 여기서부터는 창의력의 이제 끝입니다. 창의적인 범죄들이 계속 쏟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요 정보들이 유출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쿠팡 해킹 사건이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는 유출 항목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지. 특히 여러분들의 인증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라면, 예를 들어서 결제 정보, 결제 비밀번호, 혹은 회원 비밀번호, 여러분들 쿠팡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었다면 얼른 그 같이 쓰고 있었던 비밀번호는 변경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유출되는지에 따라서
당분간은 이 피싱 범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 현재 금감원에서 쿠팡페이까지 쿠팡 쪽에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로 보면,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들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끝날 것 같긴 해요. 유출 항목이 여기서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K보안 언제나 저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나 뜻밖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K보안의 매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의 끝을 놓치면 안 되긴 해요. 정말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이런 시나리오면 요 정도에서 아마 유출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더 조사 중이니까, 만약에 지금까지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 혹은 뭐 서버가 해킹됐다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버가 털렸다. 자, 그러면 2차전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상 못한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 시나리오로 보면 여기서 끝날 만한데, 그 다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모른다. 그리고 지금 벌써 쿠팡 집단 소송에 48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SKT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국민들은 이제 알아. 시스템적으로 알아. 지금 내가 이걸 참여해야 돈을 받는구나. 학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이틀 만에 48만 명이나 지금 모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1인당 20만 원씩 배상해라 라는 소송을 냈다라고 하는데, 야, 이게 몇 명이나 지금 소송에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 20만 원씩만 준다고 하면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쵸? 그리고 쿠팡에게 지금 예상되는 과징금은 1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와, 1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유가 3,370만 명,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게 범죄 이 과징금 자체가 매출액에 비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41조 원이기 때문에 계산상 3%가 1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1조 2천억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1조 2천억이 때려진 게 아니라 리밋, 여기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부터 시작이 아니라 여기가 천장이다. 아셨죠? 뭐 실제로는 뭐 요거만큼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 이해되셨고, 그리고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는지 정리가 되셨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명심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2부부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팩트만 듣고 싶다, 사실만 듣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2부부터는 이 사건과 관련한 제 생각들, 제 의견들, 주관적인 의견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쿠팡 사이트에 딱 들어간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엔터를 눌러요. 로그인을 해. 자, 그리고 그 화면을 해커에게 바쳤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깔끔합니다. 이게 하필 또 이게 또 그래, 그쵸? 이게 실컷 욕하고 보니까 중국인인 사건에 대해서